명시할 시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과에 아마 수록되어 있는 시로 알고 있습니다. 에밀리 디킨슨 시의 There's Been a Death in the Opposite House 라는 시를 골라와 봤습니다. 디킨슨은 우리 그전 에피소드에서 몇 번 나왔어서 인물 소개는 길게 안 하고요. 집에서 칩거하면서 약간 은둔자 성격으로 다작의 시를 많이 썼었던 시인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아마 1700여 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년, 출생이 1830년, 출생 1886년 사망이니까 55세, 56세 정도 살았고요. 55세 5개월, 5일까지 살았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미국 출신이고요. 아버지는 변호사이자 또 연방의원이었던 걸로 기록이 있습니다. 시적 분위기가 굉장히 간결하고 명상시들이 많았었죠. 그죠? 이미지즘적인 스타일을 추구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특히 형이상학파시, 그러니까 형이상학파시는 어떤 추상적인 사고와 구체적인 사물을 서로 결합시켜서 시 이미지로 구현해내는 방식인데 그런 스타일을 추구했던 시인 중에 하나고, 사실 형이상학파 시로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디킨슨은 그 특유의 죽음과 관련돼서, 무덤과 관련돼서, 또는 아니면 자연 속에 있는 어떤 동식물들 그런 것과 관련돼서 독창적이에요. 이분 말고 다른 비슷한 사람을 견주기가 조금 어려울 만큼 굉장히 실존적이기도 하고 명상적인 시를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역설적 표현들도 제법 있고요. 그냥 시의 구체적인 특징은 명사를 대문자로 많이 쓰고 또 여운을 남긴다는 그런 의도가 아마 다분할 것 같은데, 대시가 시어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걸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시는 There's Been a Death in the Opposite House, 맞은편 집에 죽음이 있었네 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따로 제목이 있었던 건 아니고 시의 첫 줄이 제목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요 시 내용과 좀 비슷한 이미지로 제가 한번 찾아와 봤고요. 죽음이 있었다고 하니까는 어떤 사람이 집에서 사망하게 되면 장례 절차를 밟아야겠죠. 그 내용들을 좀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감정이 굉장히 절제되어 있는 느낌의 시이고, 이렇게 장례식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여기 시적 화자는 반대편 집에 죽음이 있었다고 하니까, 사진에는 없지만 반대편 집에 죽음이 있었다고 우리가 상정하고 요 집 2층 정도에서 창문을 통해서 바라본 모습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시의 특이점은, 디킨슨은 여성이지만 이 시 속에서의 스피커는, 시적 화자는 남성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글시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영어 원문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한글시 읽겠습니다. 맞은편 집에서 죽음이 있었네. 에밀리 디킨슨. 맞은편의 집에서 죽음이 있었네. 오늘처럼 최근에. 나는 알지. 멍한 표정으로. 그런 집은 항상 그래. 이웃 사람들이 바스락 들락거리고, 의사가 차를 몰고 떠나고, 창문은 꼬투리처럼 열리네. 느닷없이 기계적으로. 누군가 매트리스를 내버리고 아이들이 근처에 서둘러 가고, 그들은 그 위에 무엇이 죽었는지 궁금해. 내가 소년 시절에 그랬듯. 목사는 뻣뻣하게 들어오고 자기 집인 것처럼. 그는 모든 조문객을 소유했듯. 그때 작은 아이들 그 밖에. 그리고는 모자상과 끔찍한 거래의 그 남자. 집에 치수를 재려는 어두운 행진이 있겠지. 장식술의, 그리고 마차의. 곧 이건 신호만큼 쉽지. 뉴스의 직관. 그런 작은 시골 읍에서. 제가 시 내용을 한글의 순서로 하기보다는 그래도 직역을 해야 여러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이해가 쉽기 때문에 한행 거의 맞추는 형태로 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앞뒤 문맥을 좀 살펴봐서 순서대로 우리가 조금 추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행식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행으로 된 6연의 시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맨 마지막에 조금 이렇게 공간이 하나가 있죠. 하여튼 대체로 4행에 1년씩 되어 있는 여러 연의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행씩 보지요. There's been a death in the opposite house as lately as today. has been 정도가 되겠죠. 완료 시제의 구문이고, 죽음이 있었지. 어디에? in the opposite house. 맞은편, 상대편의 집에. 이행은 as 구문이죠. as lately as 뒤에 것만큼, 오늘만큼 최근에. 그러니까 현재 완료니까는 주변의 집들에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어떤 누군가의 사망, 그 이후의 절차들을 얘기하는 느낌에서 완료 시제를 쓰지 않았나 싶어요. 단지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만큼 최근에 라는 표현은 요 근래에, 그냥 최근에 정도로 그냥 묶어서 이해해도 좋겠죠. 얼마 되지 않은 때에 맞은편 집에 누군가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다음 3, 4행입니다. I know it by the dumb look that houses have always. 되어 있고요. 요 시는 1, 3행은 안 맞추고 있고요. 2, 4행만 라임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형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지금 2연도 보면 always mechanically 되어 있고 1, 3행은 맞추진 않았습니다. 나머지 연들도 좀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네요. 3, 4행 보면 I know it. 난 그것을 알아. by numb look. numb. B가 무음이고 뭔가 멍한 감각이 없는 망연자실한 이런 느낌이죠. 나는 멍한 표정으로 상대편 집의 죽음이라는 게 뭔지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it은 뭐 death로 받아도 좋겠고 그 다음 사행에 such houses have 그런 집은 그렇다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alway는 원래는 항상 always s자가 붙어야죠. 그죠? 근데 약간 옛날 시나 옛날 표현으로 alway가 항상이란 뜻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집은 항상 그렇다는 걸 나는 멍한 표정으로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지 라는 느낌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이연 보겠습니다. 1행입니다. The neighbors rustle in and out. The doctor drives away. 그렇죠? 이웃들이 누군가가 사망했으니까 조문객들이겠죠? 그죠? 아니면 가족들이나 상주들이나 이웃들이 러슬하면 뭔가 바스락거리다, 바삭거리다, 서걱거리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의성어로 들락날락 하면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전까지는 병치레를 한 분이 사망했던 걸로 우리가 조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픈 분이 계속 어떤 집에 있으면 그 집은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그죠? 환자를 위해서. 근데 사망하고 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리는데, 그러니까 바스락거리는 조용조용 다니는 모습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The doctor drives away. 의사가 운전하는데 away, 떠나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망했으니까 아, 이분은 이제 사망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누군가가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요. 의사가 확인을 사망했음을 알려주고 차 타고 떠나가고 그 다음에 이연의 3, 4행입니다. A window opens like a pot, am locked mechanically. 창문이 open, 열려요. like a pot. 여러분 요즘 팟, 아이팟 많이 쓰는데 팟은 원래 콩 꼬투리란 뜻이죠. 그죠? 콩을 담고 있는 대여섯 개 담고 있는 이 꼬투리를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근데 그게 익으면은 갑자기 팍 벌어지면서 콩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거나 이제 튀어나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따온 것 같아요. 콩 꼬투리처럼 창문이 갑작스럽게 열립니다. 갑작스럽게라는 표현으로 여기 사행에 amrupt라고 있죠.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또는 사람한테 뭐 퉁명스러운 이런 뜻도 있는데 돌연히 갑자기 창문이 확 열립니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누군가가 이제 사망하게 되면 집안을 환기시킬 겸 창문을 계속 닫고 있다가 환자를 관리하느냐고 닫고 있다가 팍 여는 모습으로. 근데 그게 되게 무심해요. 그죠? 메카니컬.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 지금 누군가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데 감정이 절제되어 있다라고 보통 비평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분한 표현을 하고 있다. 3년으로 가볼까요? 1행입니다. Somebody flings a mattress out. The children hurry by. 누군가가 fling은 내던지다 라는 동사고요. 매트리스를 밖으로 던집니다. 확 던졌다라기보다는 망자, 사망한 분이 계속 쓰셨던 그 매트리스를 아마 밖에 내버리는 걸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다음 이행에 The children hurry by. hurry by 매트리스가 되겠죠. 아이들이 그 근처에 서둘러 가요. 그 동네가 굉장히 조용한 동네인데 갑자기 매트리스가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매트리스 쪽으로 뛰어갑니다. 다음에 3, 4행입니다. They wonder if we died on that. I used to when a boy. They가 받을 만한 말은 children 밖에 없겠죠. 아이들은 궁금해해요. If we died. 무엇이 죽었는지. 그것이 죽었는지.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대명사일 것 같고요. On that mattress가 되겠네요. 매트리스 근처에 왔다고 서둘러 왔다고 했으니까 그 매트리스 위에 뭐가 죽었나, 또 벌레가 있나, 뭐 이렇게 되게 신기하게 보일 거잖아요. 아이들은 그것을 궁금해하고 I used to when a boy. I used to wonder가 되겠죠. 내가 궁금해했었다. when a boy. 소년일 때. 그래서 내가 소년 시절에 소년 때 그랬듯이 지금의 아이들도 매트리스 근처에서 궁금해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적 화자는 이게 boy라고 한 거 보니까 남성을 상정하고 얘기한 것 같아요. 이웃집 사람의 관찰자의 입장으로. 4연입니다. The minister goes stiffly in as if the house were his. minister, 목사가 등장해요. 목사가 goes in, 들어가요. goes in the house가 되겠죠? opposite house. 근데 어떻게? stiffly. stiff 하면 이제 뻣뻣한 이런 뜻이에요. 뭔가 경직된. 뻣뻣하다는 얘기는 뭔가 관절이 잘 안 움직이다. 의 느낌도 있지만 약간 거만한 느낌을 좀 담고 있거든요. 뭔가 자기가 윗사람인 듯한 모습으로 뻣뻣하게 들어오고, 네, as if, 뭐처럼, 시밀리가 보이죠? 직유. the house, 그 집이 were his house가 되겠네. 그죠? 그 집이 그의 것인 거죠. 그 집주인인 양, 목사가 뻣뻣하게 와서 가장 그 집의 대표인 듯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3, 4행 볼게요. And he owned all the manors now and the little boys besides. 여기도 his besides 이렇게 짝수행만 라임을 맞췄고요. 그리고 그는 계속 목사를 설명하는 것 같죠? 목사는 owned 소유한 것처럼 과거 시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문장 전체는 다 현재 시제인데 2행과 3행은 were하고 owned라고 과거로 나온 거 보니까 요 asif에 걸리는 구문일 것 같아요. 그 목사가 그가 모든 mourner, mourn은 슬퍼하다 라는 뜻의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사람들에서 거기에 상주가 될 수도 있겠고 문상객, 조문객이 될 수도 있겠죠. 모든 조문객을 그가 소유한 것처럼 또 그 집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뻣뻣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and little boys besides 그리고 자그마한 소년들 그 옆에 그 밖에 뭐 게다가 라는 뜻의 단어죠. 죽음과 little boys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니까 죽음과 삶의 어떤 대비를 보여주려고 이 문장을 쓴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